진리가 우리의 몸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살과 피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진정 사람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한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스스로의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살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형상, 만들어진 나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온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거기로부터 대상을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삶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가 사실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하는 건 부딪혀요. 그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또 깨지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만들어진 것이 아닐 때는 부딪힘이 없이 유유히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에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기적이든 속이 좁든 소심하든 이런 것들 있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원래 내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인정을 해야 돼요. 소심하다, 예민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내 모습으로 인정하기는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일 때 그것이 한 부분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체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건 만들어진 거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잘 살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 같은 것이죠. 저희 남편이 6년 전에 위암이 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위에 좋다고 마뿌리를, 새 뿌리를 주셨어요. 이제 뿌리 자체가 흙이 이렇게 묻어있는 채로 새 뿌리를 주셨는데, 그 새 뿌리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갈아서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잊어버리고 거실 문하고 부엌에 있는 장식장 그 사이에 깊숙 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틈 사이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나 2달 지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났는데 대청소를 한다고 그 틈 사이를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 검은 비닐에서 막 푸른 얇은 가지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어떤 건 꼬불꼬불하고 어떤 거는 쫙 뻗어 있고, 또 그 안에 보니까 그 틈 사이에서 삐죽이 삐져나와가지고 아주 꼬불꼬불하게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렇게 꼬불꼬불 나온 것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 비닐 종이를 들고, 마침 거실에 저희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림아 이거 좀 봐봐, 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걸 보고는 엄마 너무 불쌍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새 뿌리가 그 검은 봉지 안에서, 그것도 컴컴한 그 벽 틈 사이에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아내려고 자기의 환경에서 빛을 향해서 잘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의 특성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형태가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건 정말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길쭉하게 나오다가 또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휘어져 있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삶이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또 살고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형태, 꼬불꼬불한 형태, 또 길쭉한 형태, 길쭉하다가 꼬부라진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각자 삶이 다르잖아요. 눈 딱
뜨고 태어났는데 그 첫 번째 만난 사회 환경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알아가고 거기에서 형성돼 가고 그 분위기에 맞게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땐 내가 거짓말을 해야 좀 살겠구나, 이럴 땐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럴 땐 소리라도 한번 쳐봐야겠구나, 이러한 것들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나 말이 조화롭든 조화롭지 않든 간에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건 그 환경에서의 이 사람의 삶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움직임을 눈에 안 보이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드러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성격이 왜 그러냐, 태도는 왜 그러냐, 외모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느리냐, 빠르냐,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잘 살려고 살아낸 그러한 태도들이 오늘날에 지금 나를 형성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다 살아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난 어떤 어울림 속에서의 부조화들은 그건 잡아가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못마땅한 것들, 고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비난들,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보이게끔 하는 내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처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 주십니까? 정말 잘 살려고 내가 애를 썼구나, 고생했구나, 혼자 무던히도 버텼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을 해주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뭐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서 1차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정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대상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출도 한번 하고, 또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나를 좀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유와 조건 없이 훌륭한 존재였구나.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의 움직임이었구나. 그런데 그러한 내 태도나 내 행동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본 경험보다는 비난하고 눈치 주고 평가를 받고 또 비교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훌륭함, 이유와 조건 없이 그대로 괜찮은 나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보기에는 그 기준이 그러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몰라서 그런 거죠. 모두가 다 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훌륭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구나. 왜냐하면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가 부조화스럽더라도 존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 사람도 자기만의 방법에서 그게 옳다고 느끼니까 그러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사람과 나가 객관화가 돼요. 그리고 상황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지금 내가
이 실수를 한 것이지 내 존재가 망가진 건 아니구나.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지. 실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할 것인가.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고 확장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몸에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가짜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어떤 처지로부터 나를 느껴가는 것, 이미 그런 것들이 찌들어 있습니다. 비교라든가 내 처지라든가 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이미 찌들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나를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두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저 사람을 두고 사랑을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입장과 입장이 맞을 때만 박수치겠죠.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맞을 때만 한편이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조화스럽고 하는 것들은 만들어진 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를 알고, 거기로부터 원래 사람의 존재적인 속성, 있는 그대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부터 먼저 그 사실에 젖는 거죠. 그 사실에 젖으면서 일상 가운데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잘할까 못할까, 또 못했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네, 내가 또 눈치를 보네,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작동하는구만. 그런데 있는 그대로 충분한 내가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오케이,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존중, 인정. 나는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는 거지. 존재적으로 그 말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면 내 관심이 지금까지는 대상과 뭐가 기준과 처지와 이런 것들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 가진 것들이 내게서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관심을 진리로, 옛 것이 느껴질 때마다, 만들어진 것이 느껴질 때마다, 대상이 느껴질 때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야.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하게 내가 이거라고 느끼고 동의하며 살아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꾸 관성으로 나를 잡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오붓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주면서 일기도 쓰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다져가야 돼요. 그래서 관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자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가 몸에 흐르도록 그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대상과 느껴가는 지금까지의 기준에 속지 않도록,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사는 거다, 스스로의 기쁨으로 사는 거다, 환경이 아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다, 어떤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감사로 사는 거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진리가 피와 살이 되도록, 그게 대자유이겠죠. 사랑합니다.